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드윈 토익에서 토익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제니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토익 RC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감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오늘은 제가 실제 문제와 굉장히 유사한 문제 두 개를 통해서 어떻게 파트 5에 접근을 하면 좋을지 이 접근법과 동시에 풀이를 한 다음에 내가 리뷰를 할 시간이 필요할 건데 리뷰는 어떻게 해야 조금 더 같은 시간 대비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실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토익의 꽃은 RC에서 파트 5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파트 5는 101번부터 시작이 되고요. 130번까지 이렇게 총 3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다양하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당연히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 문법적인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 여기에 플러스 단순하게 품사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돼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비율은 어떻게 되냐? 비율은 대략적으로 반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어휘가 반 정도 차지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문법과 품사 문제가 반 정도를 차지를 이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대략 비슷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토익은 그 어느 영어 시험, 어느 공인 영어 시험보다도 문법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이 문법과 특히 품사에 치중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뭐 예를 들면은 내가 decide란 동사가 있어. 그럼 우리가 요거를 평소에 공부할 때는 decide 뭐 결정하다 이렇게 외우시거든요. 하지만 토익은 어떤 걸 묻는 시험이냐면은 decide가 결정하다라는 거를 안단 전제에 이 동사의 특징이 뭔지 알아? 이거를 묻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얘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얘 품사를 파악을 하셔야겠죠. decide를 보고서 결정하다 이러는 게 아니고 decide 얘는 동사야. 이렇게 공부하는 시험이고요. 동시에 두 번째, 이 동사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decide란 동사는 토익 시험에서 뒤에 투부정사를 잘 데리고 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야. 그래서 토익의 어휘를 공부할 때는 뜻은 안다는 전제하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품사 암기 첫 번째, 두 번째 뭐 암기한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법적인 특징을 같이 암기하는 게 중요한 시험이 되시겠습니다. 그럼 이거와 연계해서 선생님이 하나 더 설명드리죠. 자, decide의 명사형은 뭐죠? 그쵸? decision. 얘가 명사형이 될 건데 마찬가지야. 이걸 보고서 결정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서 뭐라 그래야 돼? 얘는 명사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동시에 얘는 같이 쓰이는 덩어리 표현이 있을 건데요. 덩어리 표현이 뭐가 있냐?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decision, 결정 이게 아니라 make a decision, make a decision 결정을 내린다. 이 내린다는 표현을 할 때 무조건 동사를 뭐를 쓴다는 거? make를 쓴다는 거. 이런 거 뭐 하셔야 돼요? 따로 덩어리째 암기를 하셔야겠죠. 됐나요? 자, 요런 게 토익 공부 스타일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단어의 뜻을 외우는 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뜻을 안단 전제하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품사 암기할 것, 그 다음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특징을 암기하는 게 토익 시험의 핵심이 되시겠습니다. 그럼 문제 하나 간단하게 풀어보죠. 자, 여기 문제를 보시면은 일단 파트 5예요. 그러면 일단은 보기를 먼저 보긴 봅니다. 보기를 보는 이유는 이 문제를 낸 출제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딱 보니까 단어가 앞에는 다 똑같아. 그쵸? 그 다음에 뒤에 꼬리만 달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쵸? 이거는
빈칸이 무슨 자리게를 묻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게 이걸 묻는 게 아니고 빈칸이 무슨 자리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이 무슨 자리게 하면은 빈칸은 넷 중에 하나예요. 빈칸은 명사거나 빈칸은 동사거나 빈칸은 형용사거나 빈칸은 부사거나 무조건 넷 중에 하나야. 그래서 명동형부라 그래. 자, 명동형부 빈칸이 명사인지 빈칸이 동사인지 빈칸이 형용사인지 빈칸이 부사인지 이거를 묻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석을 해도 상관없지만 우리 토익은 시간 싸움이거든. 시간에 비해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찍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빈칸 앞에 어라는 게 나와 있어. 그 어를 보자마자 토익은 어는 부정관사, 어는 하나 이게 아니라 토익은 어가 나온다. 그리고 얘가 무조건 뭐를 끌고 나온다? 명사를 끌고 나온다 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 선생님 어 다음에 명사가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올 수도 있지. 그런데 이 명사를 수식해주기 위한 뭐가 나올 수도 있어?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지. 하지만 형용사 같은 경우는 필수가 아니고 옵션이죠.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왔으면 왔나 보다, 안 왔으면 안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형용사를 꾸며주기 위해 그 앞에 또 뭐가 나올 수 있어? 부사도 나올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이것도 필수는 아니고 옵션 되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 다음에 명사가 바로 나오면 좀 너무 없어 보이니까 보통은 중간에 이렇게 수식어를 넣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뿐만이 아니고 the 관사죠. 그렇죠? 이렇게 관사가 있으면 뒤에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온다. 그런데 중간에 보통 뭐가 껴있다? 부사, 형용사가 수식어로 붙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때는 관부형명 이렇게 암기하면 좋아요. 오케이? 해볼게요. 시작. 관부형명.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 적용해서 이 문제 오시면은 관사가 있다. brief는 수식하기 위한 뭐다? 형용사다. 그럼 빈칸은 뭐다? 그치? 얘에 대해서 반드시 나와줘야 되는 명사 자리다. 그래서 뜻을 알면 정말 너무 좋겠지만 혹시나 뜻을 모른다 해도 B번의 끝에가 션이거든. 이렇게 끝에가 뭐 션인 거, 끝에가 션으로 끝나는 것들, 끝에가 뭐 먼트로 끝나는 것들, 끝에가 시스로 끝나는 것들, 끝에가 또 뭐 있을까? 뭐 이렇게 ty로 끝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명사의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품사를 묻는 명동형부 문제가 대략적으로 30개 중에 뭐 많게는 한 8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만 알아도 내가 단어의 뜻을 몰라도 찍을 수는 있겠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사, brief, 형용사, 빈칸은 뭐다? 명사를 찍어주는 단순한 품사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답이 나왔으면 시험장에 가서는 그 이상은 읽지 않고 뒤에는 읽지 않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왜? 토익은 시간 싸움이니까. 알겠죠? 그래요. 자, 이렇게 받고 그러면 이걸 얘들아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리뷰를 할 거냐? 리뷰를 하실 때는요, 이 문법과 관련된 사항을 싸그리 모아서 한 번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지금 배운 게 뭐냐면은 명사 자리거든. 자, 명사가 들어갈 때 언제가 있었냐면은 방금과 똑같이 뭐가 있었어? 그치? 어나 더가 있었죠. 맞나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명사 앞에 뭐가 올 수 있다? 형용사. 또 뭐도 가능하다? 부사. 그쵸? 자, 그런데 이렇게 어나 더 같은 거를 관사라 그러죠. 그런데 관사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묶어서 어떤 게 있을 거냐면은 한정사라는 게 있을 거야. 됐나요? 한정사가 있을 건데 한정사가 나오면 100% 뒤에 무슨 자리야? 명사 자리야. 그런데 한정사 중에 하나가 뭐일 뿐이야? 어나 더가 있을 뿐인 거지. 그럼 얘들아 지금 시험에서 어나 더를 나왔으니까 어나 더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번엔 다른 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다른 거를 대비를 해줘야 다음 문제 나왔을 때 안 틀리겠죠.
자, 예를 들면은 두 번째, 대명사의 소유격.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 your, 당신의, 그치? 그 다음에 his, 그 남자의. 이런 것도 크게 보면 뭐다? 한정사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기타, 뭐 이런 것들. every 같은 것들, 뭐 기타, few 같은 것들, 기타, many 같은 것들,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돼 뭐 부정 형용사, 수량 형용사 같은 것들도 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내가 하나만 공부하지 말고 리뷰를 할 때 어떻게 하자? 이거와 관련된 파트를 찾아가는 거야, 교재에서. 그래서 기본서에서 뭐 예를 들면 명사 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명사 자리에 찾아가서 거기와 관련된 거를 눈으로 다 보거나 아니면 한번 적거나 하는 식으로 전체적으로 봐주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해야 다음번에 비슷한 유형을 안 틀려서 점점 RC가 맞는 개수가 하나하나 늘어가는 그 재미가 있다는 거지. 계속 늘지 않으면 공부할 맛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문제 한 문제 늘려 가셔야겠습니다. 자, 오케이. 간단한 유형 정리해드렸고요. 두 번째 들어가시죠. 자, 두 번째는 쌤이 그래요. 어휘 문제를 한번 준비해 보았어요. 자, 어휘 문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딱 보면은 ABCD가 다 다르잖아, 그치? 다 다르기 때문에 어휘 문제인데 토익의 어휘 문제는 어떤 전제하에 출제가 되고 있냐면은 같은 품사라는 전제하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A가 명사야. 그 나머지가 다 명사 어휘예요. 뭐 A가 형용사야. 그 나머지가 다 형용사 어휘예요. 뭐 A가 부사야. 그 나머지가 다 부사 어휘예요. 그럼 얘는 어때요? A가 think, 동사잖아. 그 나머지가 동사예요. 막 생뚱맞게 동사, 형용사 이렇게는 안 나온다고. 알겠죠? 자, 그러면은 어휘 문제를 풀 때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보기를 보고서 ABCD의 뭐를 아셔야 돼요. 당연히 뜻을 알아야지. 이게 토익 하다 보면은 막 자동사, 타동사, 가산명사, 불가사명사 이런 거에 꽂히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가산명사, 불가사명사 한 개 더 외울 시간에 사실은 그냥 단어를 하나 더 외우는 게 실제 시험에 점수를 올리는 데는 훨씬 도움이 돼요. 너무 문법에 꽂혀있지 마세요. 왜? 일단은 문법은 뜻이 된다는 전제하에 그 다음이거든. 알겠죠? 오케이. 자, anyways 갈게요. 자, 첫 번째는 ABCD의 뜻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뜻을 가지고서 문장 속에서 뭐 해야 돼? 당연히 해석을 해야겠죠. 그런데 해석을 했을 때 요게 첫 번째 유형은 그러니까 보기가 4개 있잖아. 그거 중에서 A, B, C 3개가 해석상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답이 자연스럽게 D밖에 안 되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600점용 문제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해석을 했을 때 보통 A, B, C, D가 다 이상하진 않아요. 근데 A랑 B가 이상하고 C랑 D가 괜찮은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시험 영어를 준비할 때 고민되는 게 뭐야? 그래, 보기가 2개 남을 때잖아. 그치? 그럼 2개 남을 때는 이거 2개 중에서 의미상 뭐가 더 좋을까라는 거를 뽑는 문제는 별로 안 나오세요. 어떤 게 해석상 더 좋을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이 단어와 이 단어에 어떤 수거적인 포인트나 어떤 문법적인 포인트가 숨어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내가 암기를 해야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 문제를 보시죠. 갑니다. A번 think, 생각하다지. B번 apply, 신청하다 혹은 적용하다 혹은 뭔가를 바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토익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신청하다, 지원하다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C는 go, 너무 쉽죠? 가다. D번 prefer, 선호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의 뜻을 봤으니까 일단 뭐 한다? 해석 좀 해볼게요. 갑니다. Job seekers, 구직자들은요 tend,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은
A.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B. 지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C.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D. prefer.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해석상 지금까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항상 빈칸에서 애매하면은 그 뒤에를 보셔야 돼요. 그 뒤에 뭐가 나와 있어? 보통은 단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뒤에가 밑에 가 있으니까 밑에를 볼게요. 자, 뭐가 있습니까? workplace. workplace는 내가 일하는 곳, 작업장 이런 뜻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토익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workplace 보시고서 일하는 곳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 뭐라 그래야 돼요? 명사, 이렇게 품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저 지금 빈칸 뒤에는 workplace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겁니까? 명사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전부 다 무슨 품사였어? 동사였죠. 됐나요? 자, 동사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무슨 동사가 있어? 자동사가 있어. 두 번째 무슨 동사가 있어요? 타동사가 있죠.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얘는 뒤에 목적어를 쓴다 못 쓴다? 못 쓰죠. 얘는 목적어를 쓴다 안 쓴다? 바로 쓴다는 거지. 그리고 목적어라는 거는 품사가 뭡니까? 명사거든. 다시 말해서 자동사는 명사 바로 쓰면 돼요. 무슨 소리야? 자동사는 명사 바로 못 써요. 그 다음에 타동사는 명사 바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시 말해서 해석을 함과 동시에 빈칸 뒤에 workplace란 명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뭘 집어넣는다? 자동사가 아닌 타동사를 집어넣는다 라는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야. 선생님, 타동사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타동사가 뭔지를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동사가 10개라고 치면은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10개 중에 1개가 우리가 자동사에 해당해.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타동사를 외우는 게 아니라 자동사를 외우는 거야. 그게 현명한 길이야. 뭐하러 굳이 10개 중에 9개를 외우겠어? 알겠죠? 자, 그래서 10개 중에 1개 자동사를 외우시고 내가 외운 자동사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다보다 다 타동사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보죠. A번에 think란 동사가 있어. think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토익은 얘가 생각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think는 자동사 이게 중요한 거야. 자, 마찬가지야. B번 apply 신청하다 지원하다 자동사입니다. C번에 go 간다. 우리 쌤이 나온 김에 적어줄게요. go, come 간다, 온다. arrive 도착한다. depart 출발한다. 같은 왕래 발작 동사라고 하거든. 자, 왕래 발작 오고 가고 떠나고 출발하고 이런 왕래 발작 동사는 대표적인 뭘까요? 자동사입니다. 오케이? 자동사가 토익 시험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20개 전후기 때문에 그거는 외우셔야 돼요. 잘 나오는 필수 자동사. 알겠죠? 그런 목록 중에 요것들도 당연히 어느 책에나 들어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는 A, B, C가 해석이 되고 아니고를 떠나서 문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요. 빈칸 뒤에 workplace가 있기 때문에 A, B, C가 안 된다고요. 알겠죠? 근데 토익을 처음 할 때는 이게 잘 안 돼요. 나는 해석이 되는데. 토익 문제가 그래요. 해석이 돼 보이는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떤 수거적인 포인트나 어떤 문법적인 포인트가 있는 거를 정답으로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토익 공부할 때는 단어를 뜻만 외우는 게 아니라 뭐를 같이 외운다? 단어의 특징을 같이 외워준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이 A, B, C가 안 되기 때문에 D번으로 가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쌤이랑 정리해봤고요. 당연히 이런 문제를 풀고 나선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요? 그치? 자동사는 이런 거다. 타동사는 이런 거다. 이거를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자동사에 해당하는 뭐를 외우셔야 돼요? 그치? 단어를 계속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문법에 꽂히지 마세요. 제가 문법에 꽂혀가지고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 안 온다. 그거는 그만하시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보다 자동사에 해당하는 동사 어휘를 외우는 거다.
오케이? 내가 공부를 할 때 뭐가 잘못되었는지 좀 아시면 좋겠어요. 점수가 안 오르는 분들은 분명히 뭐만 공부하고 있다? 문법만 공부하고 있다. 하지만 점수가 오르고 싶다면 뭐를 공부해야 돼? 그 문법에 해당하는 해당 어휘를 암기하자. 아시겠죠? 여기까지 간단하게 토익에 대해서 문제 접근 방식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